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주식시장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이 역사를, 주식시장에 대한 역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이제 이 사진에 나와 있죠. 역사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인데, 그 역사를 못했다면은, 그러니까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당하지 않는 거고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똑같은 수법에 당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시장이 열리고 나서 이제 여러 상승과 하락 파동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흐름을 알아야 이제 앞으로 미래도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종합주가지수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1983년도부터 주식시장이 열리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대세 상승이 나왔던 시점이 있었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3조 효과라 그래서 저달러, 그 저유가, 저금리를 통해서 경제 호황이었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장을 이끌었고 그 이후에 버블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이제 버블 붕괴가 일어나면서 개인 투자들이 많이 당했던 시대가 그 이후에 주가 하락 파동이었죠. 하락 파동이 일어나면서 국내에서 이제 또 정책을 많이 펼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경기 활성화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했던 게 이제 외국인 투자들을 더 늘리자. 그래서 외국인 종목당 비중을 더 10%까지 늘리게 되면서 이때부터 다시 한번 더 주식시장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때 막 저퍼 관련주, 그래서 저퍼 기업 이제 그런 걸로 많이 올랐던 때가 이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 하락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 아래 연도수를 보면 이때가 왜 하락이 나왔는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무슨 이유죠? 네, IMF가 터지게 된 시점이죠. 그래서 IMF가 터지면서 주가도 하락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실제로 이때 금리가 30%까지 폭등을 하면서 많은 경기에 대한 이제 안 좋은 인식이 바뀌었던 때가 이때였죠. 그래서 정부는 또 다시 한번 더 이 금리를 계속 인하하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에게 좀 더 유리한 정책을 펼치던 시대가 이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런 금리 인하 효과를 통해서 기업들이 실적 호전이 되는 기업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주식시장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했던 때가 이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2000년도 21세기로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더 붕괴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IT 버블 붕괴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주식시장은 다시 한번 더 하락세를 맞아왔고 그리고 이제 9.11 테러가 나왔던 시점이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폭락 한 해 만에 막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 하락과는 반대로 상승장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때 그 당시 이영애 그 신용카드 광고를 보면서 또 사람들이 소비 열풍이 되게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런 소비 열풍 때문에 경기 역시 호황으로 주가 상승이 나왔던 때가 이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 신용카드라는 게 미래의 돈을 끌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후에 그 신용카드 값을 갚지 못하는 투자들이 많아지면서 도에 넘치는 생활들을 많이 하면서 이후에 경기 불황이 오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주가가 떨어지게 됐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증시에 대한 리레이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포스코 이제 이런 글로벌 기업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가를 상승시키게 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미국에서 이제 부동산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펀드 열풍이 함께 불면서 추가적으로 증시를 이끌었던 때가 이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증시가 하락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최근은 아니지만 그 영화 나온 게 하나 있죠. 빅쇼트. 네, 빅쇼트가 미국의 그 신용 좋은 부동산 채권 시장이 붕괴를 하면서 이제 연쇄 반응으로 전부 그 전 세계 증시가 다 붕괴하는 내용인데 금융위기에 대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이 시절의 그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 증시는 떨어지게 됐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박스피 장세, 이제 박스권 장세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 오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더 상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 이제 호황으로 실적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증시 상승을 이끌어왔고, 그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더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 왔고, 코스닥 지수를 보면은 코스닥도 참 비슷한 흐름을 보여오긴 했어요. 그래서 그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기 이전에 아까 코스피에서도 그 열풍이 나왔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도 엄청난 광풍이 일어났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IT 버블이 일어나면서 그 버블은 다시 꺼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주가는 계속해서 횡보해 오다가 2014년도 말에 한번 상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거 9차화정이라 그래서 자동차, 그리고 화학, 그리고 정유, 그 세 개로 시장을 이끌어 왔다면은 2013년도에는 신차화정이라 그래서 차이나, 그리고 정보통신, 그리고 화장품,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증시를 이끌었을 때가 2015년도죠. 그리고 나서 요 신차화정에 대해서는 기대감으로 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에 대해서는 그 나온 게 없었어요. 그래서 주가는 다시 한번 더 떨어지게 되고,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해서 잘 보이니까. 그래서 증시는 다시 한번 더 떨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우리가 셀트리온 삼형제죠. 제약바이오 상승으로 다시 한번 더 증시를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다시 한번 더 그 얘기가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 과거 2015년도를 비교를 했을 때 이번에 실적은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최근 시장을 보면은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이야기 드린 거는 이런 과거를 알고 있어야 이제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 보고, 그리고 주식 투자 경험이 많이 없는 분들이라면은 지금부터라도 이제 다른 여러 투자들의 경험들을 이제 내 것으로, 그러니까 본인 것으로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이런 교육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과거 역사에서 보여주듯이 그 무지함으로 인해서 작전 세력들하고, 그리고 이제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봐왔었는데요. 이런 구간들이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당하면은 이게 실수라고 할 수는 있지만, 두 번 당하면은 이거는 이제 바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올려드리는 영상들을 보시고 바보 같은 투자들이 많이 없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리고 수익은 덤으로 챙기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많은 경험치 얻으셔서 쑥쑥 이제 레벨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억성생 주식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좀 더 자세히 배우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은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음 교육 방송은 그 내용을 참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